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Q&A 영상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의 질문을 소개하기 앞서 다시 한번 구독자 40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40만 기념 구독자 공모 최종 투표로 히릿이 됐죠? 그런데 닉네임 장인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 거죠? CHU님께서 남겨주신 히어로 여러분 최고길만 걸으세요. 제 마음속 영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레츠 소은양님, 이분은 히렌츠의 영어에서 H와 Z를 따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자는 채널의 목표와 맞게 서로의 주파수가 가닿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멜 라디오를 만들면서 매번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춤형 닉네임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 창의성이 필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온, 희귀, 히트, 히렌즈, 최애, 특히 이렇게 아까웠던 닉네임들은 제가 추후에 좋은 코너를 만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코너를 만들게 된다면 꼭 아이디어 주신 닉네임 첨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Q&A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까요? 현재는 제 삶이 담긴 노하우 그리고 히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노하우들의 심화된 이야기, 그걸 글로 적어서 책을 쓰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올 여름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꿈이 뭔가요? 멋진 어른,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연륜이 쌓여서 인생의 후배분들한테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꼰대 아니고. 그렇게 멋있는 어른으로 익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시면 감사하죠. 감사하고요. 거의 오늘 1시간 넘게 계속 이 이야기로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분량상 짧게 하나씩만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라마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좀 예전 거라서 연애시대라는 드라마인데요. 손예진 씨, 가무성 씨 주연 드라마입니다. 특히 이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랑 명연기에 사랑 이야기인데 좀 되게 현실적입니다. 이 드라마가 제 최애인 이유 중 하나가 OST인데요. 가수 노영심님. 노영심 음악감독의 OST가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브리즈라는 기타 연주곡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산들바람 같아요. 딱 브리즈 제목처럼. 그 음악만 들어도 이 드라마가 어떤 분위기겠구나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DJ를 할 때 영화음악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OST 소개 많이 했었습니다. 인생 영화는요. 인생은 아름다워.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전해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끝까지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 이런 수용소에 우리가 갇혀있는지 납득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과정을 놀이처럼 아이에게 전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아이에게 희망을 전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 인생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질문은 인생 책이에요. 구독자명 공모를 했을 때 제가 인생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했었죠.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책들인데요. 먼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철학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이 특히 인생 책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20대 초반 어려웠던 시기에 이 책을 읽었는데 알랭드 보통이 분석해놓은 이별에 대한 시선, 헤어지고 만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보고 있으니까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감정적인 위로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이, 심리학적인 분석이 위로가 된다는 걸 그 책을 통해 제가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에요. 그 이유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마음을 알고 나면 어려운 마음이 덜해졌거든요. 그 계기가 됐던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책, 청춘의 문장들. 제가 영상에서 김현수 작가님의 지지 않는다는 말, 이 책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제 인생 책은 청춘의 문장들입니다. 이 청춘의 문장들 필사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 최애 작가님이시잖아요. 제가 김현수 작가님을 뵀을 때도 흥분해서 막 그랬어요. 작가님 그 책에서 언급하셨던 F.R. 데이빗의 Long Distance Flight 그 노래 있잖아요. 저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작가님의 묘사를 보고
음악을 접했거든요. 당시에 라디오 DJ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나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곡에 대해서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욕심이 생겼던 책입니다. 역시 김윤수 작가님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문체가 공감이 되면서 위로가 됐던 책이었어요. 다음 책은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문해력 공부라는 책인데요. 요즘 시대에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문해력에 대해서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 사회 전반을 읽는 눈, 그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작년에 제가 읽고서 띵 했던 책이라 그래서 꼽아봤어요.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꼭 읽고 세상을 읽는 시각을 길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꼽아봤습니다. 소통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계기, 인물이 있나요? 어떤 것을 통해 영향을 받는지. 제가 라디오 PD에서 갑자기 DJ가 됐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게 있어요. 제 마음이랑 달리 말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한 방법으로 오해 없이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다시 DJ에서 PD가 됐을 때,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다시 연출로 넘어갔을 때 100팀이 넘는 아이돌 가수와 함께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팀씩 새로운 팀을 만나니까 저한테도 큰 기회였죠. 연출을 하면서 이후에 편집을 위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확실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은 표현도 남다르더라고요. 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에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하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저런 표현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분석했던 노하우들을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게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 기억들 잊고 있었던 게 떠올라요. 그럼 그걸 접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회사를 다니면 소통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랑 싸워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좀 소모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해 없이 말을 하고 제대로 내 의견과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소통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갑자기 눈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동의의 제스처를 하면서 음료를 잠깐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다시 아이 컨택을 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왜 우리 한 곳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눈 자체가. 그럴 때 한 번씩 시선을 이동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선생님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선생님만 보면 어느 순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서 필기를 하는 식으로 한 번씩 시선을 이동하는 방법,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별로인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제 최근 영상 중에 인복 많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적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내가 겪기 전에는 섣불리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건 내가 겪지 않았지만 왜 카더라 별로란 이야기 소문만 많이 듣고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일, 적으로 돌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선 편견 없이 대하고 이후 내가 겪으면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나를 무시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확실히 끊어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때론 끊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희애님 MBTI가 뭐예요? 이거 3분 정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MFP, ENFP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 P의 즉흥성을 J처럼 좀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좀 풀어졌을 때 성향은 P인 듯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반대의 성향, 그 계획적인 성향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보거나 혹은 주변의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노력은 하는 듯 합니다. 유익한 정보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요. 작심삼일이면 3일에 한 번씩 결심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좋은 정보들, 성장에 자극이 되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긍정적인 변화를 내가 원한다면 실천이 되지 않아도 조금씩 스며드는 거죠. 왜 친구를 오래 사귀면 그 친구의 모습들이 나한테 조금씩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좀 닮아가잖아요. 이처럼 내가 잘 안 바뀐다 하면 3일에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배운 걸 적용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틀 했어요. 잘 안 돼요. 3일째 다시 결심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고민인 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나누었던 대화 팁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배우고 나서 좋네. 뿅!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하려고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연습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오픈 예정인데요. 공개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가진 생각을 바꾸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선배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라디오 방송국 재직 시절 다른 타사 K본부 라디오 PD님께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PD로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진행도 시키고 작가도 시키고 PD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쉴 시간이 없고 평일에도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께 상담을 했어요. 저 이직해야 될까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PD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그 이후에 제 마음에 남아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처음부터 기회를 잡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프로 진행자들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이야 여기저기 모셔가고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 때론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걸 기회 삼아서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라는 뜻이었죠. 그 덕분에 부족했던 제가 조금씩 성장해서 여러분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따름이죠. 영상 만들 때 보통 주제는 어디서 얻나요? 콘텐츠 아이디어 평소에 어디서 얻는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저는 리얼리티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한 번은 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특정 표현을 유독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저렇게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이 우리말에도 있는데 그래서 뺄수록 좋은 표현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많이 캐치를 하는 편이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이게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메모장에 꼭 메모를 해두는 편입니다.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내 영상? 다음 주에 공개될 영상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다음 주에 공개될 영상이 내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영상이 발전해서 이 다음 영상이 더 좋고 이 다음 영상이 더 좋고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히렘님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거 제가 다른 채널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입금 완료님 채널 좋아합니다. 입금 완료님 특유의 철학이 꽉꽉 담긴 드립을 좋아합니다. 특히 요리를 망쳤는데 그 안에 철학적인 사유를 넣고 삶에 대한 생각을 하신 게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앳모스피어라고요. ASMR 채널인데 제가 잠이 안 올 때 틀어놓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만드신 분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아마 ASMR계 블록버스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우분이 중세시대의 복장을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 뒤에 크로마키가 티가 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컨셉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주로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제가 입문을 했던 건 기차에서 책을 읽어주는 컨셉. 이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높아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깹니다. 희리님의 좌우명 또는 좋아하는 말. 저는요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제가 좋아하는 말은요 학생 때 제가 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독립영화 연출부를 할 때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갑자기 소의 혀를 구해와야 되거나 시골 마을에서 드럼 심벌을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생각했던 말 하면 되지 였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돼.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한번 소리내서 말하잖아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힘이 생겨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주문 같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희리님 요즘 특별히 관심 갖는 것,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있나요? 코로나 이후로 환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질병이나 재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막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바꿔보면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할 때 쓰는 아크릴 수세미를 천연 수세미로 바꾸거나 카페를 갔을 땐 무조건 머그컵을 사용한다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의 물건을 사거나 그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에코 패션 브랜드 옷인데요. 이 브랜드의 시작이 페이크 퍼, 모피를 안 입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옷을 만든다
여서 이후에도 쭉 관심이 가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배달 용기, 플라스틱 어떻게 대체 안 될까요? 머리 손질이나 옷은 셀프로 하시는 건가요?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은? 옷은 배경이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어울리는 것 직접 고르고요. 헤어는 제가 손질을 하는 날도 있고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하는 것처럼 미용실을 가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촬영을 합니다. 사실 선호하는 헤어는 중단발을 제일 선호하긴 해요. 지금보다 더 짧은 기장.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머리가 있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원래 외롭다고 생각해요. 혼자 태어났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고 누군가를 만나도 외로운 감정이 드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만 서로 외롭지 않게 보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창시절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DJ가 가깝게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느낌,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사연들, 그리고 좋은 음악, 이 세 가지가 외로움을 좀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외로움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외로울 때 자꾸 뭘 하더라고요.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외로울 때 뭔가를 하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위기를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계기로 삼거나 나의 내면, 내 마음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거나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 백조를 떠올립니다. 백조가 우아해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선 발 바닥바닥 하고 있잖아요. 되게 귀엽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혼자 발을 열심히 구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발 밑에 상황을 모릅니다. 이처럼 내가 하기 싫고 잘 못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우아한 자태로 물 위에서 동동 떠있는 백조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요. 하기 싫은 일 몇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저는 특히 편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PD를 할 때도 편집 싫어하는 건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그냥 안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만날 수 있잖아요.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의 경험치가 쌓여서 물장구처럼 물 위로 나를 띄워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아한 자태랑 함께요. 백조처럼. 음악 소개하는 경험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하길 잘했다거나 기억에 남는 곡이 있나요? 이 질문하신 히릿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1시간도 넘게 수다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라디오 PD 시절에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음악 처방을 해주는 코너를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던 DJ분 한 분이 고민을 남겼어요.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연애를 했었는데 더 이상 그때처럼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거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외롭긴 한데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이라는 노래를 틀었거든요. 그 곡이 주는 따뜻한 분위기랑 상황에 어울리는 가사가 좀 그분께 닿아서 위로가 됐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그 DJ분께 문자가 왔습니다. 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니 선곡이 끝내주네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10마디 말보다 위로가 되는 명곡의 힘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선곡으로 웃겼던 게 뿌듯해서 기억에 남는데요. 청취자분 한 분이 이 시간에 라면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양파가 부릅니다. 너 라면 좋겠어. 표현 방식이 뛰어나거나 독특하다, 재밌다 생각하는 작가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박연준 시인, 제 최애 김현수 작가님, 그리고 좀 독특하고 통통 튄다고 생각했던 작가님 두 분을 더 추천드릴게요. 이기호 작가님, 김민규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슬아 작가님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통통 튀는 생각이 솔직담백한 문체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방송 일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이거는 해프닝이었는데요. 생방송을 하는데 스튜디오에 갑자기 날파리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 날파리 친구가 제 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날파리가 제 입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나왔어요. 사례가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진행을 직접 하고 연출을 하고 이 페이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상황이라 돌발 상황인 거죠. 바로 노래를 틀었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나왔잖아요. 청취자분들이 당황하셨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노래가 끝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날파리를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들이 드립으로 도배가 된 거죠. 오, 단백질 섭취 잘하셨나요? 날파리 맛은 어떤가요? 막 이런. 맛은 없었어요. 이게 영화음악 코너여서 제가 선곡으로 또 웃길 수는 없었지만 막 플라이 막 이런 거 틀어드렸으면 좋았겠다. 상대방 의견을 공감, 존중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선 긍정, 후 반박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초도 효과를 기억하시면 좋을 듯해요. 먼저 입력된 정보를 나중에 입력된 정보보다 더 강하게 기억하는 효과인데요. 반대 의견을 말할 때도 우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존중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의 생각 좀 다르지만 전달을 하면 그래도 상대가 좀 듣고 귀를 열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자신을 위해. 가족, 친구 선물 다 했고 저축도 했는데 1억이 남는다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없어지고 여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요. 예산 1억으로 여행을 가면 고민이나 제약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당장 떠나도 어디든 예약 가능할 테니까요. 여행에 플렉스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한테 대화할 때 영상처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꽁초 보고 있어? 아무래도 이 영상은 단시간 안에 전달력을 높여서 압축해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단호하고 집중이 잘 되는 어조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Q&A 영상은 조금 힘이 빠졌잖아요. 일상에서는 더 힘이 빠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계속 힘이 들어가 있으면 친구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기본적인 발음이나 발성은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듯해요. 요즘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께 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도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영상 업로드될 때마다 연기가 점점 느시던데 별도로 연습을 하시나요? 이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늘었나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10년 전에 나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10년 후에 저에게는요. 설마 꼰대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진짜 어른으로 더 성장이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Q&A에 대한 답변을 해봤는데요. 와, 제가 평상시 컨텐츠를 찍을 때보다 TMI 이야기를 많이 해서 녹화 시간이 2배를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는 ASMR로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ASMR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Q&A 일반 토크 스타일로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40만이 될 때까지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질문까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요즘 하는 게 운동인데요.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니까 신기한 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게 다 몸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개발과 관련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자, 잔소리 길어지기 전에 빨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히렌치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고마워요. 뿅.